반갑습니다. 예. 벌써 6일, 며칠이요, 오늘 벌써? 예, 시간 잘 갑니다. 6월달 지나면 7월달부터 뭐 합니까? 문제풀이. 예. 8, 9도, 7, 8 문제풀이. 적어볼까요? 7, 8 뭐 한다고요? 7, 8 문제풀이. 9, 10월도 뭐예요? 예. 7, 8은 진도별로 이렇게 합니다. 진도별로. 우리 수업처럼 이렇게 딱딱또 이렇게. 진도별로. 9, 10월은 어떻게 해요? 네, 40문제 하루에. 전 범위. 그냥 40문제 하는 거예요. 9월달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찍 와서 한 9시 한 20분에 30분 와서 풀어야 돼, 먼저. 40문제 풀고 수업. 야간은 그 전날 받아가든지 문제를 아니면 한 6시 한 30분 와서 풀든지 이렇게. 주간은 아침에 풀어야 돼. 아침 9시 30분. 실제 시험처럼. 집에서 컨닝 해보려고. 아침에 딱 풀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벌써 이제 봐요. 6월달 지나면 이론은 끝이다. 자, 오늘은 148페이지. 몇 페이지? 148. 그러면 6월달이 하나, 둘, 셋, 넷, 4일 남았네. 4주 나오네, 민법이. 그럼 마지막 주, 한 주쯤 모의고사 풀 수 있겠네, 보니까. 3주 정도 하면 진도 끝납니다. 자, 봐요. 148에 담보물건 합니다. 무슨 물건? 담보물건. 자, 여러분, 이 담보물건은 우리 시험에서 네 문제나, 네 문제. 이, 그리고 담보물건 못 맞춥니다. 물론 그럴 때에서 다른 데 맞추냐, 그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 담보물건은, 자, 7번 봐요. 일단, 담보물건 하면 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뭐가 있다? 유질저. 담보물건 하면 몰라도 유질저가 머리에 탁 튀어올라야 돼. 148페이지. 오랜만에 오니까 페이지도 모르죠? 자, 소유권 이전은 뭐가 있다?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이 있다. 요거는 특별법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뭐라고? 특별. 그래서 가등기 담보면 이제 어떻게 온다? 유질저가양. 뭐라고요? 유질저가양. 다시 뭐라고? 유질저가양. 그 중에 어느 놈은 시험범위 아니고 질권 아니다, 질권. 그럼 지금 배우는 거는 7번 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유치권, 저당권은 지금 배우고 가등기, 양도담보권은 어디에서 배운다? 특별법에서 배운다, 특별법. 요거는 그러면 적어요. 유치권 한 문제, 저당권 두 문제, 그리고 가등기, 양도담보 요거는 다 한 문제. 그래서 네 문제 나온다는 거야. 특별법까지 합하면. 그럼 네 문제면 몇 점이고? 10점이잖아. 2.5니까 담보물건이 우리 시험에서 10점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담보물건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어렵대.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저 이해가 안 돼요. 이 맹강의를 하는데도 어려운 거는 뭔가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가 안 풀리고 설명이 안 되면 선생을 바꾸든 학생을 바꾸든 한 명은 바꿔야 된다.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지금. 응? 강사를 바꿔? 자, 이제 봐요. 담보물건이 왜 나오는가? 요걸 설명하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강사 생각으로 생각을 바꿔요. 봐요. 그러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있고 빌려준 채권자도 있고 그럼 여러분 이런 채권 채무 관계는 돈을 이렇게 1억을 빌려도 되고 빌리지 않고도 채권 채무 관계는 무조건 많이 생깁니다. 다시 뭐라고? 돈 빌리는 계약을 해도 채권 채무가 생기고
그 말고도 채권 채무가 많이 생긴데도. 그러면 지금은 채무자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1억을 빌렸다. 그럼 채무자는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채무자라고,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게 채권이야. 그러면 채무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나서 갚는 날짜에 1억을 안전하게 채권자에게 갚으면 채권자는 담보 필요 있나 없나? 없잖아. 담보가 뭐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담보야. 담보 자필할 때. 담보가 뭐라고? 내가 돈 못 갚으면 너 아파트 이걸 잡혀갖고 내가 아파트에 나중에 어찌 경매여서 돈 받아가야지. 그게 채권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 돈을 빌려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채권자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게 뭐 100만 원이면 담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만 떼이면 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랬을 때 이제 봐요. 이 담보 물건이라는 요 담보권은 물건 요놈은 채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요 채권을 뭐라 불러? 피담보. 피가 상대편에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 말인 거야. 역으로 말하면 피담보 채권은 그냥 채권이 아니고 피담보라는 글자가 붙으면 담보를 채권자 입장에서는 잡아놨으니까 안전하다 이 말인 거야. 그냥 채권보다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고 주된 권리가 되고 담보 물건은 뭐가 된다? 종된 권리. 뭐가 주? 요 피담보 채권 여기 주야. 담보 물건은 종이고. 그럼 담보 물건이 뭐라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당도 담보권. 그럼 또 질문을 해볼까? 유치권은 물건이 아니야. 앞에 물건이 여기 되어 있잖아요. 요 사이가 30cm도 아닌데 이거 못 찾아요. 나중에 물건도 모른다. 자,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게 담보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란 것은 담보는 채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꼭 해야 돼. 자, 그러면 종류가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저당권이 있는 거야. 특별법에는 가등기 담보권도 있고 양도 담보권도 있고. 왜 이리 종류가 많지? 하나만 하지? 그래서 또 미치는 거야. 같은 담보인데 종류가 이게 있잖아. 차도 봐, 차도. 자동차도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노? 똑같은 거다. 큰 차 사고 싶으면 큰 차 사고 똑같은 거야. 거기에 맞게끔 쓰라 이 말인 거야. 이 종류가 많이 있을 때는 뭔가 좀 차이점, 큰 의미는 담보 물건이지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물건이지만 뭐가 다르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니야. 왜 그 자동차도 성룡차 작은 게 이것도 뭐야? 큰 차를 뭐라 부르나 좀 위에? 뭐 US인가 SUV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다르단 말이야. 요것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이게. 뭐가? 몰라도 그런 게 여러 종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질권 시험 보면 아니라 있고 유치권 하나, 저당권 2개, 가등기 담보, 양권 담보 하나. 자, 그러면 이런 담보 물건은 하나, 둘, 셋, 넷, 5개 담보 물건은 뭐가 있어? 특성이 있어. 첫 번째가 뭐라고? 요 4개도 이해 안 돼. 자, 그러면 부종이란 것은 아까 뭐가 주된 권리고?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잖아. 그래, 요 채권이 성립하면 담보도 성립하고 소멸하면 소멸한다. 이게 부종성이야. 다시 부종성 뭐라고요? 채권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채권이 성립하면, 채권이 살아야 담보도 살고 채권이 죽으면 담보도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봐요. 돈을 갚으면 뭐야? 채권이 소멸했잖아. 피담보 채권이. 그러면 이 담보 물건은 저당권, 담보 물건 하면 여러분 이 5개 중에서 대표 선수가 뭐라? 저당권입니다. 그럼 이 저당권은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봐요, 부종성 때문에 그런 거야. 성립하면 성립하고 소멸하면 소멸한다 했잖아. 그래서 돈을 갚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1억이 없어지면 저당을 했다. 이 저당권은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 그 다음에 수반성 읽어봐요.
저 1억을 봐요. 이제 을이란 놈이 갑에게 1억 받을 권리를 을이 또 다른 놈에게 병에게 1억을 넘긴답니다. 그럴 수 있잖아. 을과 병 관계는 을이 채무자고 병이 채권자일 수 있잖아.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을이 돈이 없고 갑에게 받을 권리만 있는 거야. 그걸 넘길 수 있는 거야. 그럼 채권이 넘어갔잖아. 그럼 뭐도 넘어가야 돼? 저당권도 넘어가야 돼. 이 을이 갑에 가지는 저당권도 병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 수반서. 그러니까 부존과 수반은 피담보 채권에 따라서 담보 물건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말인 거야. 뭐라고? 피담보 채권이 어디되면 움직이면 피담보 채권이 대통령이고 담보 물건은 뭐야? 장관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주일 동안 왜 학원 안 왔어요? 휴가 갔다 왔어요? 그거는 곧 합격인 거예요. 자, 봐요. 불가분성은 또 뭐냐? 요 채권 전부 변제가 뭔가 한번 해봐요. 만일에 이 친구가 절반을 갚았어. 1억 중에서. 얼마 남아있노? 5천 남아있잖아, 절반 갚으면. 그러면 요 만일에 채무자가 토지 건물을 은행에 이 채권자 앞으로 담보를 해줬다. 1억 빌리고 토지 건물을 5천 갚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 토지 건물 중에 하나는 없애달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뭐야? 불가분성이야.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10원이 남아있어도 담보물건은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하나 없애달라 못한다. 이유가 뭐라고?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4번이 문제다. 여기까지는 좀 읽으면 이해돼. 4번이 안 돼. 그래서 점수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자, 글자가 뭐예요? 물건 위에 대신한다 이런 의미야. 그럼 봐요. 돈 빌려주고 건물을 이렇게 저당, 토지도 상관없어. 토지나 건물을 저당을 잡았는데 그럼 여러분 왜 담보를 잡아요?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을 뭐 하려고? 그 잡은 목적물 토지 건물을 경매 집어넣어서 법원에 가서 1억 우선 변제 받아가려고. 그러려고 잡는 거야. 왜 저당을 잡는다고? 돈 안 갚으면 예, 그 경매 집어넣어서 우선 변제 받아갑니다. 1억을 챙겨 간다는 거예요, 우선. 그런데 문제는 그 물건이 담보 잡은 요 토지나 건물이 없어져 버렸어. 거기 말하고 멸실, 해소. 뭐라고요? 목적물이 없어졌는데 담보 잡은 경매 집어넣을 게 없어졌어. 그러면 그 목적물이 멸실, 해소되면 건물 같으면 화재보험료면 뭐 받아? 보험금. 국가가 수행해가면 보상금 받지. 요 두 개. 여기에 저당 효력이, 담보물건 효력이 미친다. 여기 뭐라고? 몰상대이야. 처음에는 토지 건물을 잡았는데 토지 건물은 간 곳이 없고 뭘로 바뀌어? 보험, 보상. 여기에 저당 효력이 미친다고 뭐라고? 물상대위. 요거 이해 안 됩니다. 도영아 이해되나? 안 되지? 이 잘 안 된대도 이거.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려. 봐라. 1억 빌렸다. 토지를, 여기에 저당을 잡았는데, 토지를 어떤 놈이 수용해 갔다 해도, 여러분, 수용하게 되면, 토지에 있던 저당권은 소멸해야 하나요? 등기부에서. 모르죠. 뭐, 등기부 공부 특강 들으면 그거 모르는데. 제발 부탁인데, 특강 자료만 해도 충분히 60점 넘는다. 그게 알아. 수용하게 되면, 요 토지에 있던 다른 권리는 다 직권 말소합니다.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용해서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하면 요 수용된 토지가 뭐 몇 필지 있겠지? 다 없어지는데, 직권 말소 되는데, 직권 말소 안 되는 건 네 가지가 있던데, 거기 상전
지존이다. 왜 한 명은 저렇게 대답하는데 대다수는 못하노? 그렇다. 그래요. 상전지존. 그러니까 여러분 2차는 제발 부탁인데 그 특강 자료만 해야 해요. 충분하다. 요약집 속에 특강 자료 가져다녀. 수업 시간마다. 자, 그럼 그렇고 다시 와요. 자, 그 괜히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 없어진 발언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수용되면 이자에게 뭐 주노? 돈 때문에 1억 때문에 여기 주된 권리는 살아있는데 저당권이 죽을 판이란 말이야. 소멸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수용되면 요 국가라든지 기업체가 요 가백, 여기서는 가백에 줘, 을에게 줘, 보상금을. 가백에 주잖아. 줘, 안 줘? 건물이 멸실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뭐 줘? 거기에 보상금이나 보험금, 여기에 저당요력이 미친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물상대회란 거야, 뜻이. 건물은 없어졌고, 토지는 없어졌고. 그래야 저당권자는 토지 저당, 돈 빌리고 저당 잡아해 놔도 만일에 건물이 멸실되고 뭐 국가가 수용하더라도 저당권이 보호가 되잖아. 담보 잡히는데 담보가 없어진 1억이 없어지면 담보는 저당은 없어져야 돼. 부정성. 이거는 살아있는데 담보 잡은 이 물건이 멸실 훼손했다 해가지고 저당권이 사라진다면 담보 물려잡는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나? 그래도 안 되나? 요거 잘 안 됩니다 이거. 여기 물상대의 뜻이다. 꼭 기억해 보시고. 두 번째, 그러려면 이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기 전에, 요놈에게 주기 전에 주인에게 어떻게 해라? 압류해라. 못 주게끔 딱 묶어라. 그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 다른 놈이 해도 된다. 제3자가 해도 된다. 그런데 7번 봐요. 담보물건은 유질저 가양이잖아. 그 중에서 유치권만큼은 요 5개 중에서 요놈만큼은 물상대가 없어요. 유치권만큼은. 그러면 이제 유치권 바로 나옵니다. 유치권 하면 뭐가 생각나라 해서? 유치권 하면 뭐, 카센터. 수리했는데 수리비 안 주니까 어떻게 한다고? 수리비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합니다. 이 건물을 내가 공사했는데 공사비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 유치권. 뭐 유치하면 딱 생각해야 돼. 자, 그 유치권만큼은 인정하지 일단 안 한답니다. 뭐를? 물상대위를. 다른 건 인정하는데 요 물상대위만 유치권이 안 돼. 요 위에 세 가지는 인정해.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매매대금, 차임. 그러면 이제 이 국가가 수용이 아니고 요 토지를 했는데 요걸 팔은 거야 병에게. 그럼 이렇게 뭐죠? 매매 대금을 줄 거 아니야. 예, 다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돈 빌리고 토지를 은행에 잡혀놨는데 요 소유자 토지 주인 채무자가 팔아먹었다 해도 토지를. 그러면 새로운 주인 병이 원래 토지 주인에게 뭐 줍니까? 대금 줄 거 아니야. 줘 안 줘? 그러면 이 저당권이 아까 담보물건이 매매대금 여기에는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 토지 위에 그대로 저당이 따라갑니다. 돈 갚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굳이 매매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위라 행사 안 해도 저당권은 보호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아까 위처럼 멸실이나 훼손되면 저당권이 없어질 판이야. 그럴 때 물상대위를 하는 거지.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저당권은 바뀐 주인 앞으로 그대로 미치는 거야. 또는 봐요. 요 갑이 세를 줘. 세를 준대도 그럼 뭐 받아 갑은? 차임 받잖아. 거기에 저당이 갈 필요도 없어. 왜? 저당권이 목적물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유지가 되는 거야, 순위가. 그런데 또 문제는 또 어려운 게 봐요. 요 보상금하고 요 보상금은 달라. 이거는 무슨 보상금이야? 여기
요 보상금은 결정한 보상금이지 회비취득은 매매대금과 같아 법적 성질이. 그 나중에 이 보상금 두 개가 나와. 회비취득 여기 매매야. 요 보상 글자는 보상금이면 이거는 뭐라고 법적으로? 매매대금이니까 그럼 결론은 그냥 매매대금. 회비취득 시 보상금 차이면은 물상다 일을 있다 없다? 없다. 세 개입니다. 이 물상대만 이해되면 이 담보권은 정복이 돼. 여기 이해 안 되면 아무리 설명해도 담보권은 이런 몰라. 내가 볼 때는 그냥 죄송하지만 자기는 아는 척하지만 몰라. 그렇게 생각해 맞다. 이거 어렵다. 자 그렇게 해서 특성이니까 요 적혀있는 것들은 좀 기억하시고 요약집 148 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으로 바로 갑니다. 유치권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유치권은 149 뭐 전체를 선물해 놨으니까 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150 유치권 하면 다시 7번 봐요. 요 딱 그림을 생각나야 돼. 자, 요 가별한 놈이 자기 가진 건물에 요 어린한 놈에게 수리를 맡기는 거야. 리모델링 한다, 뭐 공사한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채무자는 수리비 줍니다. 대부분은 공사비 주고 끝내는 거야. 여자는 일을 해서 이제 건물을 완성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공사하고 수리했는데 이자가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럼 공사업자지. 그걸 법률용어로는 이제 수급이나 불러. 이게 도급계약이야. 이 건물 지어주면 얼마 준다. 이거 돈 내기, 이 자동차 고쳐주면 얼마 준다. 이게 법적으로 무슨 계약이라고? 도급계약이라 불러. 법률용어가. 그럼 여러분 자동차 수리 가전대 맡기면 그게 도급계약이라도. 그럼 도급인이 우리 이제 가전다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이야. 수급인이 이제 가전다 주인이라든지 수리했다 공사하는 그 업자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수리비 공사비 줘 안 줘? 주고 찾아가잖아 자동차. 그럼 유치기는 안 나와. 그런데 이 채무자가 수리비를 안 주는 거야. 자지 말라고 한 번씩 우리를 말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뱅큐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이게 왜 한 번씩 저리 되노?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래요. 이봐요. 이제 수리비를 안 주면 이 채권자인 수리한 공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요 1억이란 수리비가 5천이면 5천, 뭐 1억이면 1억. 이 공사비를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겠어. 자기가 공사한 수리한 그 물건을 돌려주고 돈 주세요 하면 힘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요 채권을 확보하려고 채권 요 채권이 무슨 채권이라고? 피담보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만다 점유하면서 인도거절 거기 뭐라고? 유치권이. 그래서 유치권 하면 누구 생각나야 돼? 카센터 주인이나 이런 거. 꼭 좀 여러분이 민법이 안 되는 분이 있어. 이 민법은 이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생긴 민법이야. 인류 역사와 같이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관계를 규율하는데 얼마나 심오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하다. 왜? 법의식도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민법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야 이것저것 찾아본다 막 동영상 안타깝다. 그 좀 안 되는 분은 요 같은 내용을 2번, 3번 들어야 돼. 지속적으로. 그러면 들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듣겨. 그래야 되는 거지. 자 봐요. 그래서 이 유치권은 이제 문제는 또 뭐냐. 이 담보 물건이지만 무슨 물건이지만 담보 물건이잖아. 그런데 이 질권의 시험 방향 놔두고 그럼 유치권 빼고
질권, 저당권, 특별표 나오는 가등기, 양도는 요 네 가지는 약정이라 불러. 그걸 뭔가 하면 돈 빌리면서 서로 약속하는 거야. 약속으로 정한 게 뭐라고? 약정인데 이 유치권만큼 뭐라고 또 성질이 달라. 아까 이 담보물건이 몇 개 있으면서 각각 뭐 종류가 다르든지 뭐 성격이 달라서 몇 개로 나눴을 거 아니야. 그 유치권만큼 뭐라고? 법정 담보물건이야. 뭐라고요? 법정이 무슨 말이야? 법률 규정. 다시 말해서 성립 요건인 요 5가지만 구비가 되면 등기 안 해도 자동법으로 생기는 게 유치권이에요. 등기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당신이 수리비 안 주면 내가 유치권 한다. 이런 약속 안 해도 된대도. 유치권은 서로 약속, 계약, 약정이 계약이야. 협의 같은 말이야. 약속, 약정, 특약, 계약, 합의 다 같은 의미야. 뭐라고? 자, 그것도 못 따라오잖아, 봐. 그거 쉬운 용어도 안 되는 판에 이해 못 되겠나. 약속, 약정, 특약, 계약, 합의 다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 요건만 구비되면 왜 법정이니까. 이런 법정은 여러분, 만일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부동산 내가 등기해 넘어와 상속은 안 해도 넘어와. 안 해도 취득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고 법정입니다. 그래서 등기 안 합니다. 요 5가지만 구비되면 바로 성립하는 거야. 당신은 돈 안 주면 내가 유치권 행사합니다. 이런 약속도 할 필요 없어. 그게 뭐라고? 법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양 중에서 어느 것만 법정? 유치권만. 그럼 질권은 시험 보면 아니지만 질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다 뭐? 그건 약속해서 뭐 해야 돼. 계약으로. 그래야 성립하지. 안 그러면 안 해. 안 되는 거야. 근데 유치권은 뭐라고? 요 5가지만 충족되면 바리바리 성립해 그냥. 거기 차이다. 그 다음에 자 유치권은 아까 봐요. 아까 뭐가 없어서? 물상대기 없었죠. 왜? 이익이 없어서 그래. 뭐라고 앞에 글자가? 우선변제. 그럼 뭐요? 이 건물이 유치권자가 있어서 뭐 이 을이라는 놈이 유치권자야. 여기 경매가 되었어. 그럼 유치권자가 수리비가 5천원을 가져가자. 5천원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저한테 주세요 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유치권은 담보물건 중에서 약정이 아니고 첫 번째 뭐라고? 법정이고 두 번째 다른 담보물건들 이 친구들 질권, 저당권, 가양은 경매되면 법원에 가서 쫓아가서 뭐 한다고? 우선변제 받아가요. 근데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선변제가 없으니까 아까 저 건물이 뭐가 돼도 멸실 훼손돼도 그 보험금 보상금에 물상대도 안 돼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가 달라서 그렇지. 보는 포인트가. 그게 유치권이야. 그 유치권은 담보물건 중에서도 좀 유별해. 다르대도 그게 유치권이야. 그래서 유치권 하면 이제 뭐 법정 담보물건 등기 안 하고 하나 더 무리 없다. 여기 돼야 돼. 그 결론은 이제 유치권 하면 우물 없다 알아야 돼. 그죠? 제가 사적 붙이는 거 모르고 이 칠판에 글자 달아야 돼. 글자들. 그 다음에 그러면 유치권은 선생님 이 수리비 그 1억 뭐 5천 뭐 우선변제도 못 받고 경매돼도 그러면 유치권 왜 행사하노? 그러면 유치권자인 채권자는 어떤 실익이 있노 그러면? 뭐가 담보되노? 유치권의 이제 법리는 뭔가 하면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하면 채무자가 이 자동차나 건물을 사용을 못하잖아. 이해가 돼요? 요 놈이 소유자를 하더라도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싸우면 항상 뭐가 우선한다노?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제한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싸우면 순위 필요 없어. 항상 뭐가 우선? 제한 물권이 우선하는 거야. 점유하면서 인도거절이란 유치권이 더 우선해.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법률은 요 놈이 우선 이런 걸 못 봤지만 자, 채무자 심리를 강제해서 왜? 채무자가 사용을 못하니까 사실상 돈을 받게끔 여기 유치권 제도 특징이야. 다시 뭐라고? 심리를 강제해서 채무자에게 왜? 사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사실상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법원에 갖고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이 유치권은 점유하고 행제를 했죠. 그래서 유치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점유권도 안 합니다. 등기 2개. 유가 물권 8개 중에서 유가 나오는 게 유자 글자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유치 3개 떼잖아. 그럼 소유권만 등기하고 유치권하고 점유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그러면 요 놈은 법정이기 때문에 뭐 5가지가 되면 바리바리 성립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치할 수 있는 거는 뭐도 돼?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지? 그래 봐요. 그 건물 공사비 유치한단 말이야. 동선 아까 자동차 수리비 유치합니다. 자, 유가증권이 뭐다? 음수표. 뭐라고? 자, 음수표를 내가 보관을 해. 금융기관 보관장소야. 그럼 보관하면 보관비 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보관비 받아야 되잖아. 그 보관비 안 주면 뭐 한다? 음수표를 유치합니다. 유치권 할 수 있는 목적물이 뭐라고?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뭐라고? 음수표. 자, 두 번째, 7번. 여기 이제 중요한 거야. 2번. 그럼 유치권도 채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유치권 나오잖아. 담보물권은 비담보 채권이 유주된 권리야. 그럼 그 채권은 어떻게 해야 돼? 요 아까 수리비가 어디서 발생했어? 건물을 수리했어? 자동차를 수리했어? 그처럼 채권과 목적은 뭐? 연관성. 요거 저거 여기 뭔가 하면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 뭐라고?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래야 그 채권 가지고 그 목적물을 유치하는 거야. 다른 건 안 돼. 그럼 칠판 봐요. 그럼 이 건물에 공사비 하면 건물로부터 공사비 채권이 발생한 거야? 그럼 유치권 되는 거야. 아까 자동차를 수리하면 자동차로부터 수리비 생겨? 유치권 된다. 그럼 내가 어떤 물건을 운송을 했어. 여기서 저까지 옮겨줄 때도 운임 생기지, 운임. 그 운임, 운송비 채권도 그 자기가 옮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삿짐 주인이야. 이삿짐 하는 사업하는 사람이야. 이사해줬어. 이사비 안 주면 뭐? 그 남의 그 이삿짐 유치하면 돼.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학원 가보자, 학원. 우리 학원. 자, 주인이 있어. 이 임차인이 누구야, 우리 학원? 강술이잖아. 무슨 강술이고? 이 강술이잖아. 여기에, 이 건물에 내가 비용이 들어갔어, 비용. 비용하면 뭐야? 필요비. 유익비 채권이 있어. 요거 유치권 돼, 안 돼? 일단 돼, 안 돼? 되잖아. 물건으로부터 생겼잖아. 요런 거 불러. 일단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글자들은 노란이나 빨간이, 이거는 결연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증금이 뭐야? 보증금. 내가 여봐요. 내가 요 보증금 걸었을 거 아니야? 그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보증금도 목적물부터 발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 아니야. 이건 왜 아닌가 하면 몰라도 됩니다.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고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냥 안 된다는 말만 되고 여러분은 이유가 궁금하면 이유가 뭐라고?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데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매매대금이 1억이면 보증금은 전세금은 얼마쯤 해? 70% 요리 걸잖아. 아 그런 것도 모르나? 어? 요 매매대금이 1억이면 보증금 보통 얼마 받아? 8천이나 1 받잖아. 7천이나. 그게 보증금이야. 그럼 그때 보증금은 매매대금에 상당한 20% 정도 작은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거는 목적물 그 자체란 거야. 그래서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런 거야. 어려워요. 그게 이해되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 이유는 안 물어보고 보증금 발행책은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어봐. 안 된다 그것만 알면 돼 우리는. 그 다음 권리금도 마찬가지다. 부속물 지상물도 마찬가지고 매매대금 채권도 안 돼. 자 예를 들어 봐요. 내가 이제 이 건축 자재상을 해. 세멘트를 팔아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세멘트 가지고 집을 지었어. 외상으로 가져갔어. 그럼 나는 뭐가 있어? 외상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있잖아. 그거 가지고 시멘트 팔고 옆에 건물 지었잖아. 그 건물을 유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결련성이 없다 보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 5개는 술술 나와야 돼 그냥. 이유를 몰라도 돼 그냥. 되고 안 되고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 유치권이 안 되는 채권이 뭐라고?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 요리 오잖아. 다시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채권은 뭐가 있어야 돼?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기가 뭐야? 돈을, 이 수리비를 갚을 날짜가 와야 돼. 그럼 여러분 뭐예요? 자동차 맡길 때 수리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입고를 시키면 어떻게 해? 견적해서, 자재가 우선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면, 금요일 아침이나 아니면 목요일 오후로 하잖아. 그때 돈 갚을 날짜야. 그때 돈 안 주면 유치권 들어갑니다. 그게 채권 뭐라고? 변제기 도래. 그리고 요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가 돼야 돼? 불법 점유는 안 돼.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돼. 마지막 유치권을 뭐라고? 배제는 특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자 그럼 봐요. 칠판. 조금 전에 봐요. 임차인이 이 비용 채권은 유치권이 되는 채권이야. 아까 목 2번에서 결련성에서 유치권 돼 안 돼? 돼.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원상복구약 정하게 되면 요거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 여기 요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비용 가지고 유치권 주장한다. 대부분 거짓입니다. 안 돼. 왜? 임대차 그에서의 원상복구약정 적어 안 적어? 그래서 그래요. 그냥 비용은 되지만 앞에 뭐가 나오면 원상복구 뭐 이런 나온 비용은 유치권이 안 됩니다. 포기로 보는 거야. 자 그리고 151에 7번 읽어봐. 7번 OX. 그렇습니다. 남의 소가 우리 농작물을 먹었어.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그 가축을 유치하면 돼요. 그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필수 4번인데 자 7번 봐요. 자 원래 여러분 이 유치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 물건? 물건. 그 물건은 채무자가뿐만 아니고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에게도 유치 점유하면서 인도거절 할 수 있나 없나?
있다, 없다? 어? 있다, 물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리 되려면, 이 유치권자가 채권 발생하고 점유를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요 건물에 경매가 되고 난 이후에 점유를 했다든지 또는 채권 발생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새로운 경락인에게 대항력이 없다가 그 4번이야. 4번 한번 읽어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뭐야? 다른 말로 압류입니다. 압류 후에 그리고 뭐 했답니까? 압류 후에 점유를 했죠? 그럼 점유가 빠르나 경매 기입 등기가 빠르나? 등기가 빠르잖아. 그러면 유치권을 성립합니다. 뭐가 없다고?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이 없다는 거. 그 유명한 판례야. 오감개나야 돼. 자, 그렇게 해서 개념 정리하시고, 자, 한 장 넘겨봐야지. 또 152 5에서 3, 4, 5까지는 했네. 맞아요? 성립 3번이 채권 변제기 도래 적법 점유 배제 특약이 없을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봐요. 효과로 갑니다. 그럼 유치권자는 목적을 뭐 한다고? 유치할 권리. 유치가 뭐야? 그 조금 전에 점유하면서 인도거절. 상대방은 다 된댔지. 그런데 압류 후에 유치권 취득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아까 경락이 매수인. 아까 읽었던 파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별수 4번 한 거고. 자, 그럼 봐요. 이런 유치권자는 아까 여기 이 건물을 수리비 때문에 유치합니다. 자동차를 유치합니다. 그럼 이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 이거 남의 이거 영업 이거 이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면 돼, 안 돼? 된다. 글자 있잖아. 유치권자가 말할 수 있다고 유치한 그 물건을 내가 카센터를 해. 수리비를 2명이나 안 줘서 차 2대를 지금 내가 유치할 판이야. 카센터가 좁단 말이야. 그럼 뭐 하면 돼? 경매하면 돼. 경매하면 우선면제 받아? 못 받아. 원래 경매는 우선면제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 경매는 왜 해? 환가. 환가가 뭐야? 돈으로 나누어 가져서 있으려고. 여러분 이 유치권자 이거 봐요. 점유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경매한다고 유치권자 경매는 우선면제가 아니고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으려고. 일단 환가. 자, 그 다음에 이 3번 이해되면 요거 유치권 끝난 거예요. 요거 이해되면 그냥 유치권은 무조건 맞춥니다. 자, 봐요. 첫 번째. 채무자 있고 누가 있어요? 수리비한 채권자가 있어요. 이 유치권자입니다. 수리비가 500이야. 그러면 유치권은 뜻이 뭐예요? 점유하면서 인도거절. 그럼 대부분 누가 점유합니까? 유치권자가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봐요. 이 유치권자가 그 물건을 자기 것 아니잖아. 누구에게? 다른 놈에게 뭐 한다? 세를 줍니다. 그게 뭐라고? 임대. 그러면 이때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 채무자 동의 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다시 뭐라고? 임대할 때 누구 동의 승낙? 채무자. 그러면 이제 봐요. 제3자가 뭐가 되고? 직접 점유자, 임차인이잖아. 여기서 임대인이 누구야? 유치권자지? 자기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임대차라든지 매매교환, 이게 뭐 계약이지? 매매교환 임대차 있잖아. 이런 거는 자기 거에 돼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된다고 이 지분이잖아. 자기 거 아니잖아, 지금 유치권자가. 수리비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거지. 남의 거잖아. 자, 동의받고 임대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유치권자가 무슨 점자가 돼? 간접. 제3자가 직접이고. 그러면 세를 주면 뭐 받아? 차임. 차임을 뭐라 불러? 과실. 자, 월세. 그 과실을 수치해서 어디에 충당한다? 채권 변제에 충당합니다. 그럼 이 500만원에 충당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 그럼 시험에서 이 유치권자는 직접도 되고 간접점도도 돼요? 다 된다. 이 간접할 때는 누구를? 채무자가 아니고 제3자를 직접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이 돼야지. 만일에 채무자가 직접이고 유치권자가 간접점이면 이런 행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주인이 직접 한다는 것은 점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게 어디 있습니까? 153페이지에 필수 4번 읽어봐요. 그거 무슨 말 아시겠어요? 채무자를 직접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제3자를 직접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이해 안 된다. 제3자. 자, 칠판. 이렇게 해서 과실 수치. 요거 그림 딱 생각해. 그 다음. 자, 판결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과 아까 필수 몇 번 읽었어요? 자, 그럼 3번 읽어봐요. 자, 하살표. 통설 판례는 읽어봐. 자, 칠판 봐요. 자, 여기 아까 요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그 수리비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 갑, 을이면. 을이 유치권 주장을. 유치권. 그런데 갑이 원고가 돼서 유치권자를 피고를 해서 소를 지갑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는 뭐라고 했겠노? 판사님, 제 건데 자동차가 요놈이 점유하면서 인도거절해서 나에게 안 돌려줍니다. 이런 거야. 빨리 자동차 나에게 인도하라고 좀 해주세요. 요 소송 제기했겠지. 그럼 판사는 누구를 불러? 유치권자 부르겠지. 유치권자는 당신 거가 아닌데요. 왜 안 돌려주노? 지금도 돌려주고 싶은데 수리비 저놈이 안 줘서요. 이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 피고 말이 맞잖아. 그럼 원고 패소가 돼야 돼. 정식으로 가려면. 맞잖아. 수리비 안 주는 놈이 달라고 하면 주나 안 주지. 그런데 원고 패소 안 하고 뭘 한다고? 원고 일부 성소 판결. 다른 말로 상환 급부 판결이 뭐냐면 이거 이 유치권자인 피고는 언제까지 점유할 수 있노? 돈 받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채무 변제와 500 채무 변제와 상하도록 그 자동차를 넘겨주라. 요 판결이 무슨 판결이라고? 거기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이야. 왜? 돈 받으면 유치권 소멸해버리잖아.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채무 변제와 찾았어요? 상한으로 인도하라. 가로 열고 거기 무슨 판결이야? 거기 적어요. 이 판결은 지금 배우는 게 유치권입니까? 뭡니까 지금? 적어요.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무슨 말이야? 상환 이행 판결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도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그 다음 자 요거 하나 보면 이제 끝나네요. 7번 봐요. 유치권자 이제 의무로 가보자. 의무가 뭐야?
의무지. 의무. 자, 권리 반대가 의무잖아. 유치권자는 무슨 주의 의무 있어? 성관주의. 또 밑에 사용하는데 무슨 사용? 보존. 그런데 임의 사용은 안 되고 대여도 이미 안 되고 담보도 안 돼. 그럼 사용 글자가 두 개 있네? 어느 사용은 된다? 그럼 이 말입니다. 자동차 수리한 가세나 주인이 자동차를 유치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존 사용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운전 할 수 있다. 그런데 임의 사용은 뭐야? 출퇴근 안 되지. 자기 혼 넘걸. 담보 제공. 대여가 아까 임대잖아. 동의받아라 했잖아. 담보 제공도 안 돼요. 임의로 안 된다 이 말은 뭐다? 동의받고 해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마지막. 피담보 채권이 소멸. 7번 봐요. 그럼 수리비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까? 한다. 뭐가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 자, 마지막에 이제 특이한 소멸 사유 보여요? 소멸 청구는 적어요. 유치권자의 채무 위반을 이유로 합니다. 소멸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는 거야? 누구한테 소멸 청구한다는 거야 지금? 유치권 소멸 청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인 유치권자에게 야 유치권 내가 소멸했다라고 청구한다는 거야. 그때는 뭐라고?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했을 때야. 그럼 아까 유치권자 의무 두 가지 적어놨지? 성관주의험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거 안 된다 했잖아. 오늘 가니까 유치권자가 자동차를 출퇴근 쓴다. 그때 소멸 청구합니다. 소멸 청구는 의무 위반이야. 다시 소멸 청구는 언제 한다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합니다.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에 적어 반지. 뭐라고? 반지를 맡기고 자동차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타담보 제공이다. 타담보 제공이 뭐라고? 반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반지 하나는 꼭 안 해주면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상실되면? 점유가 상실되면 이거는 소멸합니다 그냥. 유치권은 점유와 형제다 이랬잖아. 그게 유치권이에요. 자, 유치권 문제 하나 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 그 467에 1번에 봐요. 문제가 뭐야? 안 되는 거 5개였지? 그 문제다 이게. 처음에 보증금 되나 안 되나? 권리금. 자, 필요의 채무 불이행이란 손해배상 청구는 돼 안 돼? 되잖아. 마지막에 원상 약정이 있는 유익비는 유익비 필요비가 비용이잖아. 왜 안 돼 앞에? 원상 복구 약정은 아까 안 된댔잖아. 그 문제다 그 문제. 주는 문제다 이제. 야 놈이 아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대도. 이거 이런 거야 이거. 자, 케이스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케이스 없나? 자, 여러분 몇 페이지 보러 가면 472에 10번이 29에 나왔네. 29에 됐어요? 여러분 아까 요 문제입니다. 칠판 봐요. 자, 유치권자는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대항해. 근데 뭐하면 압류가 뭐라고 할까?
경매 후에 유치권자가 점유하던 채권이 발생하면 유치권은 성립할지언정 누구에게? 매수인 경락이를 뭐 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 그 판례입니다. 자, 보면 10번 봐요. 10번. 갑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갑이 채권자입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자, 압류가 아까 뭐라고? 거기 경매 기입 등기잖아. 아까 필수 4번인가 있잖아. 경매 후에 뭐 하면? 채권이든 유치권자가 점유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대항력이 없다 했다. 자, 그래서 자,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했네? 병이 경락인입니다. 여기서. 됐어요? 병이 경매 받았다 돼 있잖아. 자, 이때 다음 중 갑이 병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찾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기억해. 자, X금에 줄 거라.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줄 거라. 그럼 어떻게 돼? 대항력이 없잖아. 주장하면 안 되지? 니은도 읽어봐라. 뒤에 안 읽어봐도 된다. 니은. 또 줄 거라. 압류 효력이 발생 후에. 돼? 안 돼? 안 된다. 디귿은 전 줄 거라. 마지막도 전. 그래서 그 판례 간단한 판례예요. 칠판. 압류 후에 유치권 취득은 둘 중에 하나야. 채권이 발생하든 유치권자가 점유하게 되면 이 말이야. 대항력이 없는 거야. 전에 해야 돼. 요 판례만 알면 그냥 주는 문제라도 그 판례는. 그 문제는. 다시 뭐라고?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후에 채권이 발생하든지 또는 점유했을 때 그때는 안 돼. 그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보면 채권 발생하고 점유 이런 게 나온다. 변제기도리 이런 게 나와. 수고했어요. 전이면 대항한다. 그래서 답이 전전이 답이야. 전전. 그럼 디귿 리을이가? 예. 자, 155 이제 저당권은 잠시 쉬었다.